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입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슈만은 1810년에서 1856년 독일 출생이에요. 슈만은 서적 도매상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돼요. 그는 음악가 중에서 교양이 가장 풍부하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대학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법률을 전공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법률학 공부를 그만두고 음악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무리한 나머지 손가락이 다치게 돼요. 손가락을 다친 후 그는 작곡가로 전환을 하게 된답니다. 슈만은 음악 신보라는 음악 평론지를 창간을 했는데요. 여기서 슈베르트라든지 브람스라든지 베를리오즈 같은 그런 음악가를 세상에 소개하기도 한답니다. 슈만은 피아노 곡과 과곡, 교향곡을 되게 많이 작곡했는데요. 교향곡으로는 제1 봄의 교향곡, 제3 라인 교향곡, 피아노 곡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어린이 전경, 교향적 연습곡이 있는데요. 어린이 전경은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저희들이 많이 연주되고 있지요. 또 가곡으로는 여자의 사랑과 생애, 시인의 사랑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답니다. 슈만의 성격은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했어요. 슈만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정신병을 앓았는데요. 슈만도 정신병으로 오래 살지는 못하고 고생하다가 46세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슈만 불같은 사랑을 하는데요. 불멸의 사랑. 음악사에서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은 굉장히 유명한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슈만은 피아노 연주자가 꿈이었는데 슈만이 18살 때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공부하기 위해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요. 바로 클라라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선생님의 딸이었던 9살 된 소녀 클라라를 만나게 된답니다. 슈만은 이곳에서 클라라의 동생들을 돌봐주면서 피아노 연습에 열중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클라라와의 사랑도 키워가지요. 클라라가 법적으로 성년이 되어야지 슈만과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음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하지만 클라라의 아버지 이들의 사랑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답니다. 여기에 큰일이 하나 생기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클라라가 성장하면서 당시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연주자로 성장을 하거든요. 게다가 미모도 뛰어나고 재색을 겸비한 여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게 되죠. 슈만은 그때만 해도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젊은이였어요. 피아노를 쳤지만 그다지 훌륭한 연주자도 아니었고요. 이름난 작곡가도 아니었고요. 돈벌이도 시원찮았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 반대할 만했죠. 슈만과 클라라 이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혼인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1839년 슈만이 혼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네요. 당시 작센 민법에 따르면요 20세 이하는 미성년이고 21세부터는 성인에 해당돼요. 성인이 되어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클라라는 20살 생일을 2달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려면 1년 하고도 2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여기서 슈만과 클라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인소송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된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했거든요. 근데 최종 판결 두 사람이 사랑의 힘으로 이기네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죠. 근데 성인을 되기 하루 전날 1840년 9월 10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답니다. 결국 그들은 하루를 위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혼인소송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소송에서 결혼까지 걸린 기간은 정확히 1년 56일이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참기 힘든 두 사람의 사랑 되게 열렬했던 것 같아요. 슈만은 내 음악의 교양은 내 사랑 클라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클라라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졌는데요. 슈만이 클라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서 많은 명곡을 작곡했고 그 곡들을 그냥 두지 않고 슈만의 사망 이후 클라라가 남편의 곡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클라라가 아니었으면 남편 슈만의 곡들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클라라는 남편 사후에 남편 생애에 있었던 곡들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요 연애사상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독일 악기박물관에 가면은요 로베르트와 슈만 클라라의 메달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슈만의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라 그러면 어린이 전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슈만이 28살 때였어요.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를 너무 사랑한 슈만. 근데 그의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버지가 클라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슈만, 클라라를 그리워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곡이 완성된 뒤에 클라라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 내용에는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때로 어린이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오늘 나는 영감이 떠올랐어. 영감은 30가지 물건을 떨어뜨렸고 그 중에 나는 12가지를 골랐어.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어린이 전경이라고 이름 붙였어. 어린이 전경은 슈만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슈만이 작곡한 30곡 중에서 12곡을 고른 다음에 나중에 한 곡을 더 추가해서 13곡이 되는데요. 이 곡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슈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13곡 가운데 7번째 해당하는 트로이 메라이가 가장 유명한데요. 상세 설명에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트로이 메라이라는 것은 꿈꾸는 일 혹은 공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곡은 비교적 쉽고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1, 2분 정도로 짧은 길이지만 곡마다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알쓰리모의 5분 음악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작곡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